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출이 기회가 되는 순간 하루한보입니다. 오늘은 퇴사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90%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망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2번의 폐업을 겪고 나니까 무엇이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지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과 자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정책자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백 명의 자영업자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은 노하우까지 다 압축시켜서 유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강생 숫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료 강의 내용을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공 궤도에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매출을 내본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분들이 사업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사업에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던 일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퇴사하자마자 바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직장을 조금이라도 더 다니면서 미리 매출을 내보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해보시는 것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면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건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강의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강의 컨설팅을 무분별하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서 한두 개 정도를 고르고 뭐 나머지는 책으로 채우던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실행이에요. 실행.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무언가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까지 못하면은 모든 강의를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수한 강의는 뭐냐면 우수한 강사 아니에요. 하루한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실행까지 데려다주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갖췄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다주는 건 고급 정보가 절대 아니에요. 그 고급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돈 못 벌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결국에는 실행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과 중심의 강의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업을 오픈할 때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필요한 목돈과 무자본 작업이면 이게 빵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월마다 빠져나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사업을 오픈할 때 필요한 목돈을 계산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월마다 빠져나가는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처음 오픈을 하고 나서 바로 돈을 잘 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벌 때 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이자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계속 쓰고 있었으면 그 생활비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이 모든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이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나서 생활비, 대출이자, 월마다 빠져나가는 사업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월마다 빠져나가는 비용 곱하기 12, 즉 월마다 빠져나가는 비용 1년치를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내가 그 자금이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퇴사를 미루는 것이 맞는 거냐? 또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빠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당장 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대출로 그 자금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 돼요. 그 대출에 있어서는 신용대출과 정책자금이 있겠습니다. 신용대출이라고 하면은 되게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신용대출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퇴사한다? 신용대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받지 못한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아쉬워지는 순간이 꼭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때 퇴사하기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차라리 그 신용대출 받은 걸 예금이나 아니면은 이자가 높은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퇴사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인 신용대출을 일단 받고 퇴사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에 받고 퇴사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상환하면 돼요. 요즘에 신용대출이 상환할 때 중도산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신용대출을 받고 퇴사했는데 만약에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신용대출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퇴사하기 전에 받은 신용대출 연체만 하지 않으면 5년 동안은 상환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유지를 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대출을 일단은 받고 퇴사하셔라. 근데 신용대출 갖고도 사업자금이 충당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신용대출은 이자가 낮은 대출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알아보셔야 되냐?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은 지연금이 될 수도 있고 저금리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금은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그냥 대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신용대출과 더해서 내가 1년치 월 비용과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목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실행에 옮겨도 괜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1년의 시간을 벌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사업을 성공시키면 되겠구나라고 루즈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6개월 안에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1년은 진짜 내가 넉넉하게 짠 1년인 것이고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돈이 갑자기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 안에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내가 금융비용, 그리고 사업비용, 그리고 생활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충당하고 나서 플러스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성공시켜야 돼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달려야겠죠. 만약에 6개월 동안 내가 200 플러스 200만 원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내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2년치, 3년치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긴장감이 아닌 이상 실패할 수가 있어요. 직장인을 생각해보세요. 직장인분들께서는
진짜 내가 월급을 잘만 모으면 내가 직장만 다니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나 금융비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200만 원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엄청나게 사업비를 투입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각해서 6개월 안에 빠르게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개월을 두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12개월치로 계산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을 촘촘히 세워주시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결국에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업에 필요한 목돈과 그리고 12개월치 월 비용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킵해 놓는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정책 자금이 거론됐었죠. 그래서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실 겁니다. 알아볼 때 참고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께 팁으로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스타트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먼저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K-스타트업을 추천드립니다. K-스타트업은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많이 공고가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사업화 자금이라 하면 정부에서 여러분들께 사업 열심히 해보라고 그 아이디어, 그 열정을 한번 실현시켜보라고 지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는 돈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은 K-스타트업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 K-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포털 사이트니까 의심하지 않고 여러 개 다 열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모집 공고 검색을 하면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모집 공고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모집 공고만 보지 마시고 지난 모집 공고 보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 모집 공고 보기를 하면 작년에 K-스타트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주최를 했었는지 쭉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올해에도 이 시기에는 이런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작년에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내가 해당되는 이런 사업들도 존재를 했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올해에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꼭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촘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인 IT, 콘텐츠, 기술 등을 최대한 내 사업이랑 접목시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기술이나 IT나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업을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를 해. 그러면은 이 기술들이 들어간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겠죠. 가령 여러분들이 요즘에 음식점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로봇이 서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IT 기술이 접목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나마 확장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능한 대출들이 많아지거든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내가 실제로 진짜 아날로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을 해둬야 돼요. 심지어 내가 단순히 온라인 도소매 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로 인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매출이에요. 정책 자금을 활용하면서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세하겠다고 하면서 매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매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매출을 높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게 박리담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매출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팔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이 팔다 보면은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케팅 실력도 늘게 되고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순이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매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을 높게 하면은 정책자금 지원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2개월치 월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마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매출이 높아지면 세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 기반으로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이 차감된 금액에서 세금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던데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차감시킬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실제로 매출을 이만큼 발생했지만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원가를 썼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매출을 높인다고 무조건 세금이 높아져서 내가 사업을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오산입니다. 매출을 높여도 충분히 세금은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지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매출을 높이시려고 하는 시도를 할 테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은 미리 팔아본 후에 오픈하는 것 제가 강조드렸죠. 미리 팔아보지도 않았는데 오픈부터 한다. 그럼 망할 확률이 진짜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막막하면 강의나 컨설팅을 이용하되 최대한 특별한 내용이 아닌 실행에 중점을 둔 강의를 수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을 신용대출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할 것이다. 근데 준비할 때 중요한 거 있었죠. 내가 월마다 빠져나가는 비용을 계산했으면 그 비용 곱하기 12개월치만큼 미리 버틸 비용을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자금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에 집중한다? 6개월에 집중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사업비 활용한 다음 전부 다 생활비까지 쓴 다음에 추가로 200만 원 이상 남는 구조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긴장감 갖고 실제로 사업에 임하게 되지 내가 12개월치 확보해놨으니까 12개월 동안은 내가 천천히 성공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망할 확률이 50%가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6개월 안에 성공시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도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활용한 모든 정부 지원금을 알아볼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원금을 잘 탈 수 있는 정책자금 수혜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
최대한 K-스타트업을 잘 활용을 한다. 그 사이트에서 지난 모집 공고를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수혜받을 수 있는지 그 수혜 목록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사업을 하든 또는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사업을 IT 기술을 활용하면서 컨텐츠를 활용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수원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수원을 마케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콘텐츠를 활용하고 IT를 활용하고 또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그나마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밀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술과 콘텐츠와 IT가 접목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케팅만큼은 그렇게 한다거나 최대한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최대한 홈페이지라도 갖춰놓는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나마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을 최대한 많이 신경 써라. 처음에는 순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많이 남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을 높이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라. 결국에는 매출을 높이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원가를 절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출을 높아졌다는 거 그만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비용을 조금만 올리면은 순이익은 그때 가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마진을 많이 남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출 중심으로 항상 사업을 준비하셔라. 어차피 내가 12개월치는 마련해놨잖아요. 어차피 내가 자금은 충분히 마련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규모를 늘리는데 신경을 써야지 내가 남기는 것에 신경을 써버린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망할 확률이 또 50%가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나면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가 아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기여됐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머니 시크릿이라고 검색하거나 아니면 여기 QR코드를 검색하시면 비밀번호가 1115예요. 여기서는 자유로운 대출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매월 무료 강의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근히 저희 컨설팅 사례들을 공유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